안녕하십니까. 네, 뉴코리아 방송 주요 세계 이슈와 진실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목을 보니까 네. 내로남불 뭐 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즘 네. 사회에서 내로남불 얘기가 워낙 많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도 무슨 기독교 내에서도 내로남불 사건이 있다면서요. 예, 예. 그러게 말이에요. 뭐 내로남불, 조로남불 요즘 뭐 예. 유행하지 않습니까? 네. 뭐 교수님들 3,369명이 또 기자회견도 했고 어제. 네. 사실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이렇게 뭔가 내 편이다, 적 편이다 여기 떠나서 네. 이 공정성에 입각해서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 우리 사회가 우리 편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나 너희들은 반드시 잘못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잣대가 바뀌니까 네. 이 공정성이 없는 사회가 돼가는 네. 게 아닌가. 그 말이 이제 내로남불이 된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 너가 하면 불륜이다. 불륜.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사건이 불륜 사건이에요. 자, 이분입니다. 혹시 양희송 씨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양희종 씨예요? 네. 전혀 관심 없어요. 모르셨죠? 예. 일반인들. 여기 이제 예. 가장 보면, 네. 미투, 철치 투, 위듀, 뭐 이런 식으로. 처치투가 기독교도 기독교도 마찬가지. 해야 기독교인이 되니까.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분이 지금 불륜 사건의 주인공이세요? 예, 지금 청어람 네. 아카데미라고, 청어람도 처음 들어보시죠? 네,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청어람이 뭐 하는 데인지. 잘 일반인들은 모르고 네. 기독교인들이라 하더라도 네. 이쪽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청어람 ARMC 청어람 이제 약자는 청어람이고 여기 뒤에 이렇게 붙였는데요. 네. 청어람에서 이제 아카데미가 유명한데 여기는 젊은 기독교인들, 젊은 지성인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영향력이 커요. 또 신학생들이 이쪽에서 하는 강좌나 나오는 책들을 통해서 많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네. 기독교 쪽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또 일반 언론이나 일반 지식인들 세계 속에서도 밀접하게 유대 관계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뭐 청어람이 뭐냐, 뭐 청출어람의 줄임말처럼 이렇게 드리잖아요. 청어람이 뭐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런 사건이 부끄러운 대표가 면직되는 불륜 사건으로 면직이 됐는데 이 뉴스앤조이는 그동안 엄청 이 사람을 띄웠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청어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라고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이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청어람 보면 이쪽에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지식인 세계나 좌파 세계들 보면 문화적인 전략을 쓰고 문화 전쟁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 상당히 세련됩니다. 오히려 보수가 투박해요. 그래서 보수가 한시 바삐 극복해야 될 부분이 뭐냐? 디자인 감각을 높여야 돼요. 수준을, 퀄리티를 높여야 돼요. 지금 같은 촌티나는 디자인, 복장 이런 걸 갖고 가면 젊은 사람들 어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모든 걸 보면 상당히 그 색상을 쓰는 것도 보면 상당히 세련되게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 문화 선전 매체로 이런 모든 거를 도구를 활용을 잘한다. 영화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이게 출발이 요거예요. 2005년도 지금부터 14년 전에 높은 뜻 숭의교회 잘 아실 겁니다. 김동호 목사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여기서 부설해서 청어람 아카데미로 출발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청어람 아카데미를 높은 뜻 숭의교회가 지금까지 10억 원을 후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 뭐 더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어느 정도 10년 정도를 10억 원을 지원하니까 큰 조직으로 큰 거죠. 여기에 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도는데 이런 조직도는 이사회 대표가 있지만 이사회 감사연구위원회 산업국이 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ARMC가 뭔가 저도 이제 처음 봤어요. 뭐 어차피 모르니까 한번 독자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A가
아카데미, R은 R. Research, M은 Mission, Movement, 아, C는 Communication. 네, 요게 이제 다 문화적인 도구로 좀 있어 보이네요. 네, 있어 보이죠. 좀 세련돼 보이죠. 네. 그러니까 보통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넘어가고 네. 그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쪽에서 뭘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정기 강좌, 정기 강좌인데 정기 강좌 뭐 여러 가지 미안의 종교 개혁, 종교 개혁이 이미 됐는데 미안의 기획이다. 뭐 그리고 나라를 다시 만든. 근데 여기서 가장 빨간 게 이게 보세요. 동성애, 신앙, 한국 개신교회 선택. 동성애가 문제인가? 우리는 동성애 문제점 이렇게 가지 않고 네. 동성애 신앙 한국교회의 선택, 이 선택의 문제로 두고 선택할 수 있는 거구나. 네. 예. 글쓰기인데 주관적 글쓰기가 아니라 주체적 글쓰기. 주체란 말 많이 듣죠? 이 주체가 그 주체 사상 주체예요. 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겠죠. 주체란 말은 우리말이니까 네. 순수 우리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말 한자로 이렇게 된 거죠. 네. 우리말인데 네. 주체라는 거는 보통 제가 문학을 공부했지만 주관적 글쓰기, 1인칭 뭐 그렇게 이런데 주체라는 말씀이 이게 약간 사회과학적 용어, 인문학적인 용어보다는 인문학 중에서 사회과학적인 용어인데 거기가 좀 있다. 그리고 해석하는 그리스도인 나오죠. 여기 이제 페미니즘도 짓지 않은 거.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맥락들 뭐 이런 식으로. 뭐 요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뒤에 가면 더 정합니다. 다음으로 보면 뭐 교양으로서의 신학 읽기. 신학을 교양으로 읽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 가장 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이거를 영적인 코드로 볼 수 있고 영적인 것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걸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걸 잘못 해석해버리면 그냥 성경이 인문학 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에 있는 인문학으로 볼 때 성경에 보니까 이건 너무 인문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 우리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이 기적을 해서 어떻게 물을 걸어. 어떻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기적 사건을 다 빼버려요. 그럼 성경이 어떤 서가 돼요? 교양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들어감으로써 신학책이, 성경책이 교양서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페미니즘을 집요하게. 이 사람들은 페미니즘 좋아해요. 페미니즘이랑 동성애를 좋아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게 맞잖아요. 네네. 기독교 신앙과 사회학적 상상력 어떻게 만드는가? 이게 기독교 신앙과 사회학적 상상력. 물론 사회를 볼 때 그냥 맹목적으로 보면 안 되죠. 좀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사회학적 상상력 속에서는 뭔가 이데올로기가 가함이 되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기독교 방.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많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게 빨간 것들이 다 문제. 자, 이게 보세요. 동성애는 금기의 단어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렇죠. 이 반어법으로 이제 자꾸 질문으로 던지는 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의 문제점, 동성애의 폐해, 성경에서 금하는 동성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은데 동성애는 금기의 단어인가? 마치 선악과를 먹을 것을 유혹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이슬람도 보세요. 어떤 얼굴로 만날 것인가? 다 포비아라고 말해요. 포비아. 포비아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어떤 증을 말하는데 우리랑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몇 년 전만 해도 호모포비아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언론에다가 칼럼을 쓰고 나서 무식해갖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외래어의 그 번역에 대한 차용어 사전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이 이렇게 막 함부로 썼다. 이 포비란 이 엄청난 그 정신 증세를 왜 여기다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아니다고 반대 의견하는 사람한테 덮어 씌우느냐, 프레임을 씌우느냐. 그래서 공격을 반대했는데 여기는 계속 포비아라고 해요. 혐오와 포비아, 이슬람도 포비아, 동성애도 포비아, 여성도 포비아.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 여성주의,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포비아 환자들이다. 이슬람 반대하는 것도 환자들이다. 동성애 반대하는 것도 혐오와 환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사람들이 대중을 쇠뇌시켜가요.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접하다 보면 그쪽으로 의식화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이거 보세요. 레드 컴플렉스 우리나라에. 종북까지도 건드리네요. 그럼요. 얘 수상하잖아요. 얘네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청원함이 상당히 수준이 있고 지식적인 거다 해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또 신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호감을 갖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 제목만 봐도 수상해갖고 이건 완전 세뇌되는 강좌인데 못 모르는 사람은 하나 예를 들면 뭐냐면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신학교로 가면요 인문학 소양이 좀 부족해요. 네. 일반 학문을 안 네. 배워서. 네.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많이 하면서 네. 나중에는 이 인문학에 대한 동경심이 생겨요. 궁금증이 생겨. 네. 그러니까 선악과를 마치 안 먹어서 이거 내가 뭔가 좀 잘못된 건가? 이렇게 궁금한 거꾸로 가는 생각이 네.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번만 들으면 막 뿅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런 바울이 얘기한 초등학문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신학을 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예 그런 걸 접하지 않고 온 사람들은 오히려 신학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지적 호기심이 여기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묘하게 성경적인 거를 다 가져오면서 이쪽으로 다 싹 오염을 시켜놓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동의할 수 네. 없죠. 네. 이게 섬뜩한 거예요, 사실은. 네. 네. 자, 이런 부분. 또 다음에 보세요. 혐오는 어떻게 권력됐는가? 그러니까 권력자와 혐오가 연결이 돼 있다. 근데 이게 보수 극우 세력들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혐오 사회. 네. 적대화한 데의 최전선. 이거 보세요. 광장 정치는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예민함과 불편함이라는 것에 한국 사회 페미니즘입니다. 네. 뭔가가 이쪽에서 추구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생소하고 낯설어요. 이렇게 쭉 보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그런 걸 좀 아까 강좌들 기독교 베이스 조직 같지가 않고요. 네. 무슨 국가인권위에서 세미나 제공하는 것 같아요. 아, 역시 너무 훌륭합니다. 맞아요. 이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알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얼마나 배후에서 사악한 일을 하는데 네. 사실은 그 배경을 보면 네. 이제 그걸 더 이종훈 교수님이 아주 잘 설명했죠. 네. 68혁명의 프랑스 혁명의 그 네오 막시스트 네. 신 막시즘을 주장하는 신좌파들이 네. 다 국가인권위가 아니라 유엔이나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서 전 세계 인권업계 이런 걸 다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네. 언론계를.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는 사실은 그러한 네오막시즘이 장악하고 있고 미국 같은 그런 사회에서도 할리우드를 비롯해서 모든 언론계가 다 저런 좌파 쪽에 네. 넘어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저걸 배우고 오니까 또 우리 앵커님도 그 공부하고 온 학교 중에 하나가 거기 버플리도 거기 그쪽이죠? 네, 뭐 그렇죠. 그쪽도 상당히 그쪽으로 경도된 거. 네. 자,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네. 이쪽을 비판을 많이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 대표가 한국교회 부도덕성과 세습 문제, 물론 그런 거 잘못된 것은 있지만 세습이라는 건 좀 다르게 보는 각도가 있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승계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랑 또 비리의 문제, 뭐 비리는 우리가 얼마든지 고쳐져야 된다고 보는데 요만한 거 갖고는 침소봉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엔조이 좀 이따 나오겠지만 네. 뉴스엔조이도 보면 우리 뭐 이단 기독교에서 보면 분명히 이단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기독교 정통 기독교가 아닌데도 그렇죠. 그냥 마치 기독교 대형 교회가 문제인 10만 것처럼. 명의 교회가 이런 네. 문제가 있다. 성추행 사건, 그루밍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막 네. 나오니까 네. 여기서 뉴스엔조이가 청와대 이런 데서 공격을 하면요. 바로 이게 일반 언론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좌파 언론들에서 막 넘어가는데 MBC 지금 많이 넘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 보도되고 이제로 네. 뭐 이런 쪽 KBS 이런 쪽에서 기독교를 공격 엄청나게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쪽에서 쓴 거가 그냥 무차별적으로 원소스를 주는 거예요. 원소스를.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제가 분명히 네. 말씀드립니다. 어느 사회든지 종교계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일반 네, 언론이. 그렇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네. 그런데 조심스러워하고 쉽게 접근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고 문제가 있는 건 물론 지적은 해야 되지만 네. 그렇게 다 낱낱이 까발려서 얘기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공격 자료 원소스를 뉴스엔조이가 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뉴스엔조이 인용을 해서 일반 언론에 보도가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뉴스엔조이는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대표님 그 청와람 ARMC하고 네. 뉴스앤조이라는 신문이 서로 친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직접으로 네. 자기들은 같은 계열 회사는 아니지만 네. 그 색깔이 비슷하니까 비슷하네. 유대감이 좋고 어. 뉴스앤조이가 이쪽 청와람을 엄청 띄웠죠. 아, 그렇구나. 여기 이 예. 양희송이라는 사람도 엄청 띄웠죠. 인터뷰도 많이 네. 하고. 청와람 아카데미 하면 계속 심층으로 다뤄주고 네. 거기에 한번 강사로 뜨면 계속 뉴스앤조이에서 네. 이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주고. 이게 스타 만드는 하나의 그 원천 공장이 뉴스앤조이인데 그 네. 뉴스앤조이를 살찌운 게 여기 양희성이죠. 네, 네. 그러니까 청월함이라는 곳에 뭐 손봉호 교수를 비롯해서 지명도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는데 네. 저는 이번 기회에 반성하라. 이사회 결의와 입장으로 해서 면직했습니다. 질책해 주시 회복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뭐 이 정도 표현을 했어요. 저는요 청월함에 속한 모든 분들이 공개 기자회견에서 엎드려서 대기업에서도 한번 잘못하면 사죄하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도덕성을 갖고 사회를 논단하고 한국교회를 도덕성을 갖고 계속 비판해 왔기 때문에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힌 이 대표의 문제를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입장문 하나 발표하고 끝난 문제가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 이중성, 조로남불, 조국과 같은 그런 행태를 바로 이 청월함 ARMC에서도 하고 있다. 이사장 한마디 이 사람만이 그냥 입장문을 낼 게 아니라 청월함에 속해서 그렇게 한국교회를 비난했던 사람들, 김동호 목사를 비롯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국교회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그 사람이 그들이 이 사람을 키웠거든요. 네. 차세대 리더라고 해서 네. 스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아내 몰래 불륜관계를 저지른 거예요. 그것도 뉴스앤조이나 이런 데서 언론에 상세한 내용을 나오지도 않았어요. 간단하게 그런 결과만 내고 어떤 유래가 됐는지 전혀 보도하지 않고 진실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입장문을 갖고 양희성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과문을 갖고 얘기한 거. 네. 입장문이 반성문이지. 말 표현도 있다 이거예요. 저는요 너무 저들의 그 위선적인 것이 마치 대단히 정치인들이 사과문하는 것처럼 아주 더 정치적인 수사를 썼어요. 저는 이들이 이런 위선과 위중성, 가증스러움이 너무 역겹다는 거예요. 차라리 잘못했으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진솔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입장문 내용을 보세요. 자기가 수년간 뭐 이렇게 해놓고 어쨌든 입장문이에요. 이게 제목 자체가 틀렸잖아요. 반성문이 나와야죠. 사과문이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은 정치적인 수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웃기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입장문이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뉴스앤조이는 어떻게 기사화했나 한번 볼게요. 이렇게 딱 기사에 사진이 있어요, 없어요? 사진이 없으니까 길게는 썼는데 재미없어서 안 보죠. 보통 네. 사진이 네. 없으면 기사가 노출이 잘 안 됩니다. 그쵸. 그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네.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에서도 사진과 함께 기사를 올리면 많이 보지만 사진이 없으면 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사진을 뺐어요. 다른 것 같으면 한 꼭지에 서너 개, 네다섯 개 엄청나게 그 많은 사진을 써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듯이 막 썼는데 네. 이은혜 기자, 그렇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은혜 기자가 이거를 맡았는데 아무런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죄송합니다. 하나 더 올라가서 사진도 없는 기사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자, 어떻게? 한 번만 더 제가 볼게요. 자,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결의와 입사의 입장, 자기들 입장문, 결의와 입장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독자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여기 이사장도 결의와 입장이 아니라 사과문, 여기도 사과문이 나와야 되는데 둘 다 입장문만 나왔어요. 아,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실수 좀 했나 보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혼자만 얘기했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를 보면. 많이 비판을 했어요. 엄청나게. 다른 뭐 목회자라든가 뭐 지도자들이 이랬다 그러면 이분들이 막 그냥 이리 때처럼 고욕하는 분들이죠. 그쵸. 아이고. 대단하죠. 거의 뭐 네. 사람은 인격을 다 야, 그냥 그쵸. 끝장을 네. 내놓죠. 내로남불 많네요. 네, 이쪽도 내로남불이에요. 그쵸? 네. 이게 세상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일반인들만 네. 그런 줄 알았는데, 교회 내에서도 특히 비판력이 강한 사람들. 네, 이분들이 이제 기독교는 이렇게 타락했다고 네. 막 공격하고 사회 전반에 대해서 네. 다 개혁을 주장하고 네. 이런 분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여기는 안 담았지만 네. 지금 말 나온 김에 손봉호 교수, 손봉호 장로는 이 사람 양희성이랑 엄청 친해요. 그런데 모 신문사, 기독교 신문사의 인터뷰에 뭐 우리의 경계를 삼아야 된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니까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나왔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과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동인에서 분명히 논평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시고 잘못 가리킨 것에 책임을 지시라고. 스승이면 스승으로서의 책임. 본인이 잘못 가리켰으면, 아니면 내부에 저런 위선과 비리들이 많다면 자체 정화 개혁운동을 다시 내부적으로 일으키겠다고 공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입장문 한마디를 딱 입 바른 소리를 하고 마치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끝까지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런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한국교회를 그렇게 많이 비판하고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네. 우리는 저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하고 나서 개혁자의 문란. 개혁자의 몰락 네. 이틀 있다가 네. 9월 9일 날 사건이 나고 나서 네. 이틀 있다가 11일 날 네. 강도현이라는 분을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뉴스앤조이 사장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목사 아들입니다. 네. 핸섬하게 생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상과 의식은 핸섬하지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렇게 쭉 한마디를 썼어요. 길게 썼죠. 자, 뭐 그렇게 구구절절히 쓰는데 청어람의 조치를 칭송하고 비판 목소리를 폄하했어. 무슨 얘기냐? 보세요. 한번 보실까요? 밑줄 친기? 자, 자기들이 뉴스엔젤리가 쭉 살펴봤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는 비판을 받아도 반성하는 거 없이 다 변명만 했다. 근데 뭐 이렇게 해보세요. 자신들이 비판했던 자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입장문을 냈다고, 잘못했다고, 반성문도 아니고 사과문도 아닌 걸 보고 입장문을 갖고 네. 엄청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걸 쉴드 친다고 그러잖아요. 일반 우리 젊은 청년들이. 네. 그냥 그쪽을 비호해주기 위해서 두둔하는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럼 밑에 또 보시면은 네, 보세요. 보시면 이때다 싶어갖고 양 전 대표의 이중성과 네. 교회개혁 운동을 싸잡아 비난하는 세력이 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하는 거는 우리 네. 제가 네. 우리 반동현 쪽에서도 논평을 내고 비판하니까 이 기사, 이때다 싶어서 양 대표 이중성과 교회개혁 네. 운동을 싸잡아 비난하는 네. 세력이 준동한다. 이런 말할 때가 아니에요. 조국이 지금 검찰 개혁할 때가 아닌 것처럼 이게 자격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터졌으면 정말 깊이 반성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진짜 진정성과 교회운동의 진정성이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오히려 변호하게 되면요, 이런 자기들이 말하는 교회개혁운동이 정치운동이고 대단히 위선적인 운동이라는 것이 역으로 증거가 됩니다. 아주 수준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게 수준이 낮은 사장이니까 이 정도 글을 써요. 보통 사장이 기사를 잘 안 쓰는데 네. 이 뉴스앤조이는 사장이 계속 기사를 써요. 쓰는데도 수준은 안 높아요. 이런 식으로 쉴드를 친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변명해주고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잘못된 건 비판하고 이중성이 있다 그러면 이중성을 교만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교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좀 덜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청년들을 계속 사기치고 기만하겠다는 아주 고도의 사기꾼 수법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반기독교 언론 뉴스앤조이가 폐간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마지막 보세요. 뉴스앤조이는 개혁을 외치는 자도 수년간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경고입니다. 뉴스앤조이로 왜 갖고 가냐? 청원함으로 문제가 나와 있는 부분을 왜 뉴스앤조이로 갖고 가서 뉴스앤조이 문제인 것처럼 자기가 잘 하니까 실수한 거 용서해 주세요. 저를 봐서라도 이런 식의 논법이 온 거예요. 이게 교묘한 이 쓰리 쿠션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이 논점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청원함의 문제에 대해서 청원함의 문제가 많다. 청원함은 개혁을 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고 나가야 되는데 왜 뉴스앤조이가 여기 와서 자기가 뭔데 말리는 신의처럼 자기들이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인 것처럼 말하냐. 여기에 논리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이런 게 안 보이겠지만 저는 항상 논리 구조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논거 자체가 아주 교묘한 물타기 그리고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먹히겠지만 수준이 있는 사람한테 절대로 통용이 안 되는 뻔한 조로남불의 그 변명 정말 조족조의 그 변명과 비슷한 이런 류의 해명성 기사를 뉴스앤조이가 사장의 이름으로 냈다는 거. 그러면 강대은이라는 분 뉴스앤조이와 청원함과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우리가 역으로 추론할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논리적으로 더 맞지 않아요?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 네. 막 자기들 편이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막 안달이 나갖고 막 그냥 보호해줘야 되는 네. 그냥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뉴스앤조이의 실체가 드러나고 청원함의 실체가 이제 한 패거리다. 한국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교사로 삼는다는 건 좋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고 저도 마찬가지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큰 실수가 있을 때는 정말로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순위고 비록 한순간 여론이 나쁘고 비난을 받고 돌팔매질을 당해도 그냥 수모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싹 빼버렸잖아요. 얼굴 사진도 없이 싹 나갔잖아요. 그래놓고 다 이해해주라. 아주 교묘해요. 이 얘기거든요. 뭐 페미니즘하고 아주 친한 것 같은데도 남자가 바람 피는 걸 이해해주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 또 안 해요, 진짜. 동성애, 뭐 네, 주사파, 네. 뭐 페미니즘, 뭐 이런 네, 걸 다 인정해주면서도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정아람 ARMC와 교회 뉴스앤조이는 성경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동물을 중단해야 한다. 그래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총회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교단 총회가 다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9월 20일입니다. 20일부로 현재 확정된 것이 고신 측에서 예장 고신 측에서 좀 보수적인 교단이죠. 뉴스앤조이에 대한 반기독교 언론에 대한 총회에 심사를 올렸는데 1년간 반기독교 언론이기 때문에 위험한 요소가 많고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많기 때문에 1년간 예의주시하면서 지원을 중단하라고 모든 교회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하라고 총회에서 결의가 나왔어요. 동지가 아니라 적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적이죠. 네. 그래서 뉴스앤조이가 저는 그렇습니다. 이 뉴스앤조이 기자들도 다 제 방송 보실 거예요. 이분 강대현 사장부터 뉴스앤조이 기자들 친한 분들 많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로 양심적으로 정말로 신앙 양심에 비춰서 인간의 양심에 비춰서 내가 정말 바른 길을 하고 있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뉴스앤조이 기사가 신문사가 추구하는 그 공정한 잣대가 정말로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이고 공평한 저울을 갖고 양쪽을 똑같이 보고 있느냐.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양희성이라는 자신들이 지지했던 사람들의 이런 비리 사건을 통해서도 기사를 낸 것을 보면 똑같다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네. 불륜을 했다 안 했다 그 문제보다도 불륜이 큰 죄긴 하지만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남이 하면 그걸 비판하려고 드는 그 태도, 내가 한 거는 넘어가고 남이 한 거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비판, 폄하, 그렇게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자기네들만 가장 옳고, 대형교회 한국 사회는 다 틀렸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청어람 ARMC 양희승 대표의 불륜 사건을 통해서 본 그 내로남불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